안녕하세요. 호주상일 프로 폴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호주상일 프로가 한 분 더 계세요. 저랑 같이 클로버 프로퍼티를 공동으로 이제 대표하고 계신 케일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나와주신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10,000명 구독자가 안 되면 안 나온다고 3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결국 10,000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약을 이 채널이 10,000명이 되면 첫 출연을 하겠다고 공약을 드렸었는데 예. 10,000명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예. K 대표님은 이제 클로버 프로퍼티의 파운더세요. 2015년에 시작하셨죠.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 브리즈번에 있는 많은 집들을 파셨어요. 꽤 많이 팔았죠. 꽤 많이 파셨죠. 네. 그러니까 싼 집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비싼 집까지. 네, 또 그렇죠. 클로버 프로퍼티가 브리즈번에서는 넘버원 한인 업체예요. 지금 저희가 데일리로 뭐 정확한 숫자를 세진 않지만 한 450개 가량이 현재 오늘부로 되는 또 것 같아요. 세일즈도 뭐 30년 된 100년 된 집부터 뭐 1년 된 집까지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집들도 우리가 지금 한 10채 정도 손님들을 위해서 지어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바이오스 에이전트도 저랑 같이 또 하고 계시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집중을 할 거는 셀링입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브리즈번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저 이제 뭐 팔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그 주소를 저희가 보내주시면 먼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확인한 후에 현장 방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확한 이 집의 시세가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한 시세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너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가격에 팔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레인지가 잡힐 거고, 그 다음에 최고로 저희가 목표할 수 있는 목표가가 잡히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셀러분들은 사실상 이게 다 똑같잖아요. 그 자기 집이 가장 좋은 가격에 팔리고 높은 가격에 팔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목표가에 저희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항상 이제 도전하는 게 저희 일이고, 마케팅이라는 게 성공을 하려면 많은 호응을 얻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일단 집을 보러 와주셔야지만 이게 최고의 결과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플랜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준비하게 되죠.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프레이즈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집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불이다, 뭐 1밀리언이다, 이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마케팅이 그 다음인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나서 오너분이 동의를 해주셔야겠죠. 그럼 제가 그 정도 가격이면 팔 의지가 있다고 알려주시면 이제 퀸즐랜드 같은 경우는 폼 6라는 이제 폼을 작성을 하고 이제 양간에, 그러니까 손님과 저희 클로버 부동산 간에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격에 이 집을 마케팅을 해서 보통은 이제 익스클루시브로 진행을 하게 되고 독단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면 3개월, 그러니까 90일간 이제 저희 회사가 그 집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마케팅이라고 하면 뭐 사진도 찍어주시고 드론도 띄워주시고 플로우 플랜도 만드시고 엄청 하시는 게 많잖아요. 그 비용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세 가지가 가장 기본 옵션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그 다음에 이제 도면 그리는 작업, 그 다음에 드론을 찍어서 이제 그 근처에 무엇이 있는지 에리어를 보여주는 이 작업이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 이상 더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비디오 작업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하기 전에 이 집을 이제 저희가 세팅한다고 하는데 잘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뭐 청소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템의 배치라든지, 어떻게 하면 집이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다든지,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 오너분이랑 여러 가지 상의를 통해서, 혹은 이 집에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면 그 세입자랑 이 모든 거를 함께 조율을 해서 마케팅 효과를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이러는 과정에 가격을 물어보셨는데, 아까 그 세 가지 기본 가격을 하게 되시면 업체가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받아가는 비용이 400불 정도고요. 그것보다 이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 realestate.com.a에 광고를 하는 겁니다. 저희 클로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상위 이제 강의 프리미어 옵션만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realestate.com.a랑 계약을 맺은 게, 우리는 모든 손님들이 프리미어 광고를 하겠다. 대신에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이제 50%를 모든 분들이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게 되고요. 그 저희가 프리미엄 옵션만 고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보셔야 광고를,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오픈하우스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 오픈하우스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모여야지만 심리적으로 더 많은 오퍼들이
그리고 더 공격적인 오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최상위 광고를 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비용은 사실 이게 서버브마다 이제 리얼리세트.com.a가 다르게 받고 있어요. 가장 비싼 거는 이제 시티 기준으로 봤을 때 시티에서 가장 근처에 있는 서버브면 서버브일수록 가격이랑 상관없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시티나 웨스트엔드, 뭐 사우스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3,000불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외곽으로 나오는 뭐 사우스 지역이든 북쪽으로 가게 되면 2,000불, 1,000불대 이렇게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티 거리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케팅 비용을 그럼 우리가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스펙션 같은 것들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픈 인스펙션도 해주시고 그래서 때때로 옥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그렇죠. 이제 사실 옥션은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그 오너분이 나는 반드시 옥션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사람이 많이 안 몰릴 것 같은 집은 사실 옥션을 하는 게 더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옥션 당일날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하면 황금 시간대 첫 주, 두 번째 주 이 황금 프레임 기간을 다 놓치고 이제 옥션 D라고 하면 보통 4주가 이미 넘어갔겠죠. 그때부터 다시 이제 폴세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옥션은 항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옥션을 한다고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럼요.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덜 모일 집에는 옥션을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거죠. 하긴 저도 바이어스 에이전트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이제 막 나가보는데 옥션이라고 해서 갔는데 비더가 저까지 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안 불러요. 제가 본 집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바이어를 위해서 간 집이었는데 비더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셔니어랑 저희랑 1대1로 이제 비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옥셔니어는 오너를 대변해서 이제 비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소위 저희가 말하는 옥션 망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안타까운. 네, 그렇죠. 요새 제가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 올렸던 영상 중에 브리즈번 또는 다른 지역 아파트 탈출할 기회다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지금 아직까지도 얻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해준 건 이 대표님이세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호주 특히 이제 브리즈번에 아파트가 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면 10년 동안 거의 안 올랐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상 부동산을 2015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전 이야기는 일단 빼고 2015년부터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그 한인분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적의 분들이 이제 브리즈번 오프 더 플랜, 그러니까 이제 선분양 아파트를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이제 처음으로 브리즈번의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니 급등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사셨는데 사실 굉장히 뭐 2015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면 코비드가 일어난 2020년까지도 큰 변화가 없이 혹은 이제 예를 들어서 60만 분의 선분양을 하셨는데 10%에서 15% 정도 손해를 보시고 50만 초반대 어쩔 수 없이 파셔야 했던 물건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파신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이제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가져오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게 이제 21년부터 조금씩 꿈틀꿈틀 하더니 22년, 23년, 그 다음에 24년, 지금 현재까지 처음으로 이제 하우스가 사실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오르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타운하우스와 아파트도 조금씩 이제 따라온 느낌이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지금 이제 탈출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의견은 아직도 동일하신가요? 그렇죠.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아파트랑 타운하우스를 개인 소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동산의 꽃은 이제 땅을 소유한 하우스를 사서 그게 이제 밸류가 올라가서 자산이 증가하는 그게 저의 이제 스트래티지이기 때문에 저도 안 사는 거를 일반 분들한테 저는 일단은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탈출의 의미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이번에 아웃을 하셔서 이제는 사실 손해를 안 보고 파실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선분양의 가격보다 조금 더 얹혀서 파실 수 있는 집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엑시트 하셔서 앞으로 자산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하우스로 옮겨가시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훌륭한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바이어스 에이전트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물론 같이 하시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저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면은 어떻게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의 비더보다
가격 차이가 안 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80만 불을 주고 사는데 나는 90만 불을 내가 오퍼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손님에 대한 기만이 돼버리거든요. 10만 불이나 더 주고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80만 불을 오퍼를 한다면 나는 80만 5천 불에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저의 스트래테지인데 그렇죠. 이 대표님은 또 반대로 파는 입장이잖아요. 누군가가 80만 불을 오퍼를 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 그냥 한 개 정도만 최고로 내가 이거를 잘 팔아줬다. 이런 에피소드 하나만 좀 얘기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세일즈 어프레이저를 해드렸을 거고 오너도 어떤 특정 가격 이상의 동의를 해주셔서 그 가격 이상이면 파시겠다는 분들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 불의 동의가 된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내고를 하다 보면 꼭 한 분씩 특이하게 다른 분보다 10에서 15%씩 많이 그걸 오퍼를 하고 딜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의 임무는 셀러분을 위해서 그 집의 가격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바이어랑 이 레고시에이션을 해서 최고치를 받아들이는 게 저의 올리 목표이기 때문에 바이어분한테는 굉장히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셀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내고가 됨에 따라서 가끔씩 이렇게 로또를 맞아가신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자기의 적정 밸류보다 많이 받고 파시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최고 레코드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레코드라고 하면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이게 힘들 것 같고 그런 네네. 것보다는 한 17에서 18% 정도 이제 원래 얘기했던 그 웨이트보다. 어프레이저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바이오 입장에서는 더 그만큼 낸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런 거예요. 바이어 입장에서도 만약에 동등한 오퍼들이 비슷한 가격이었으면 그게 이제 리즈너블한 가격이죠. 예를 들어 제가 어프레이저를 잘못한 거죠. 원래도 그 가격인데 제가 마켓에 잘못 뛰어든 거고 결론적으로는 뭐 잘 끝났지만 처음에 어프레이저를 잘못된 거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7에서 8개의 오퍼가 들어왔는데 대부분의 오퍼는 뭐 100만이었다. 근데 혼자서 이제 110만 혹은 115만 혹은 그 이상 그런 오퍼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스터디가 덜 된 바이어분들이 많이 쓰시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또 그런 분들한테 또 전화 한 번 더 해드리고 또 이렇게 인커리지 해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셀러를 위한 거니까 그렇죠. 예, 뭐 모든 건 다 리거란 선 안에서 움직이지만은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내가 뭐 집을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아니면은 팔 마음은 없는데 얼마 정도 진짜 팔릴까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연락해드려도 괜찮죠? 그럼요. 예, 그냥 기분 좋으라고. 제가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맞아요. 어디까지 커버하세요? 저희는 이제 오피스 기준으로 1시간 거리가 이제 저의 이제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상의 거리가 걸리는 곳들은 제가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제약도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을 찾아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지금 스프링우드에 계시니까 뭐 남쪽으로는 뭐 골코까지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하실 거고 그렇죠. 위로는 그럼 한 카불초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실제로 판매했던 이제 동선을 남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 골드코스트 로비나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이제 몰튼베이 시티 카운슬에 있는 카불처, 그 다음에 모레이필드, 버펜게리 그 정도 지역일 것 같아요. 입스위치도. 입스위치는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입스위치의 대부분 이제 집들도 저희 오피스에서 1시간 내거든요. 그 내륙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간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다 세일즈를 진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